저희가 볼 때는 이분이 그 12월 4일 새벽에 누구한테 문자를 보냅니까? 박선원 의원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한테. 그다음에 메모를 공개한 사람도 박선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홍장원의 그 메모, 제가 볼 때 증거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광이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적인 내용이요. 제가 볼 때 그거를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뭐 감금시킨다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메모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전화는 대통령한테 받았고 그다음에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체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안 했는데 본인이 볼 때 이거를 가지고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자막을 보니까 원본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원본이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구개별했다는 원본이 그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그 원본 실물을 그렇습니다. 갖고 왔다 이런 그러니까 뜻입니다. 여하튼 그렇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떳떳하다면 저 같은 경우면 제가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유일한 어떤 원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는 게 맞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본인 말대로 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필적조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워딩이 또 언제 또 바뀌냐면요. 자신이 조태용 원장한테 이 같은 사실을 언제 보고를 했느냐. 조태용 원장은 그때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회 나와서 오전에는 본인이 국정원에 있는 회의, 정무직 회의 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사안이 민감해서 자기가 전체 회의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따로 회의 끝난 다음에 조태용 원장을 찾아가서 별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도 약물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 넘버2라고 하는 이 사람,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뭔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